예, 남 FM 91.9 공동체 라디오 방송 이동열의 색스폰 이야기 대망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이 장미가 제일 예쁜 계절이죠. 저는 장미 하면은 열정의 탱고가 생각이 납니다. 장미를 입에 물고 탱고를 추던 트루라이즈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곡인데 다른 느낌의 영화 알파치노의 여인의 향기의 탱고도 아마 같은 곡을 썼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가 같은 곡의 탱고 춤을 선보이죠. 이 세 영화에 나온 곡이 포르나 카베자라는 곡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곡을 첫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포르나 카베자 알토 색스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포르나 카베자였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동심파괴인데 이거 얘기하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포르나 카베자 이게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사에 보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이 경마에서 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곡이더라고요. 제목은 종이 한 장 차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쾌한 음악과 음이 가사하고 조금 안 어울리죠. 괜히 얘기했나 이거 동심파괴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그 삶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님 여행, 아님 낚시, 아님 폭식, 아님 다른 무언가로 위로를 받거나 그렇게 하죠. 저는 어릴 때 좀 쓸쓸한 유년기를 보내면서 영화를 많이 봤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개봉작은 아마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그래도 영화를 봐도 한 번을 보질 않고 뭐 마음에 드는 영화는 한 10번 이상 개봉작에서 극장에서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영화 음악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느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외국 여행을 나가면은 꼭 거기에 그 지역에 가서 향수를 사신다는 여행가가 있더라고요. 그 향기를 맡으면은 그때 분위기와 그 여행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거리를 거닐다가 옆에서 나는 향기로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의 향수만 맡아도 그때 향수의 기억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걸어 다니면서 느낀다고 그분의 그런 방법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은 그때 그 영화 장면이 막 생각나거나 아니면 그때의 아팠던 마음 아니면 기분 좋았던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을 되뇌이고 생각나게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라이트 모티브라고 합니다. 혹시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다음 곡으로는 다음 영화로는 2012년도에 개봉된 음모론을 주제로 한 영화 있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멜 깁슨 주연의 컨스피러시였습니다. 이 내용이 좀 다소 이제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이거든요. 이렇게 기억나는 건 막 줄리아 로버츠가 러닝머신 막 뛰면서 이어폰으로 듣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멜 깁슨이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우연히 이제 승마 도중에 그가 살아 있다고 암시하는 배지가 이렇게 말 안장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OST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알토로 연주해봤습니다.
예, Can't Take My Eyes Off of You였습니다. 예,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그냥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음악들,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의 감동이 배가 되는 방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김기덕 감독님이 만든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1964년도에 만든 영화인데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연인의 비극적 로맨스를 그렸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결국 동반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트위스트 김 역할의 주인공이 트위스트 김입니다. 신성일 선생님의 죽음을 끌고 가는 장면이 압권이었죠. 저도 뭐 개봉작은 못 봤습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64년도에 개봉했더라고요. 그 개봉 당시에는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옆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덕수궁까지 줄서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해에 신성일 선생님과 엄앵란 선생님이 결혼을 하셨죠. 11월 달에 했답니다. 이 영화 때문에 만나고 결혼을 하셨네요. 보니까. 맨발의 청춘 주제곡은 당시 이제 색스폰 연주자 겸 악단장님인 이봉조 선생님이 이 곡을 작곡해서 청룡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하여 영화, 노래 모두 불후의 명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이 곡을 최희준 선생님이 동명의 주제곡을 부르셨죠. 이 노래로 이제 샤우팅 주법과 이 스윙 재즈의 분위기로 오래도록 우리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남해 이봉조 추모 음악회에서 제가 테너 색스폰으로 연주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맨발의 청춘입니다. 예, 맨발의 청춘이었습니다. 다음 영화로는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라붐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80년대를 살아오신 분이면은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 장면은 계속 리바이벌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영화 써니라는 영화에서도 이 장면을 따라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파티에서 뒤에서 헤드폰을 씌웠는데 다른 음악이 이렇게 들리는 장면이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이제 설레게 한 원조
첫사랑 소피 마르소의 데뷔작이었습니다. 세대 공감 로맨스 영화입니다. 라붐인데 라붐의 이 줄거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도 오래돼가지고 이 줄거리가 몰라서 줄거리를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8.15 전학 온 첫날 13살 소녀 빅 소피 마르스죠. 이제 친구들을 새로 사귀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죠. 이제 막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소녀들, 잘생긴 학교 선생님들과 인기 짱 남학생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학창 시절. 어느 날 친구들의 소개로 가게 된 파티에서 잘생긴 남학생 마튜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그녀 마튜는 디스코에 빠져있는 친구들 틈에서 빅에게 헤드폰을 씌워주며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만들죠. 빛나고 아름다웠던 시절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행복했던 이들의 사랑 이야기 리얼리티 소프라노 색스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리얼리티였습니다. 서양에는 리얼리티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이 곡이 있습니다. 90년대 하면은 홍콩 영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유덕화, 영웅본색 이런 르와르 영화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래도 멜로 영화가 음악은 감성적이었죠. 홍콩 영화는 멜로 영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만옥과 여명이 출연해서 이제 더욱 인기가 많았던 천밀밀 그 주제곡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리메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살짝 기억이 납니다. 소군 여명이었죠. 이제 이교는 장만옥이었습니다. 그 둘의 사랑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한 영화 내용으로는 한 10년 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인연이라는 글자를 되새기게 하는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약혼자가 있는 소군은 돈을 벌기 위해 홍콩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수 등려군의 팬이라는 사실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공통점으로서 서로 정을 쌓다가 결국 연이 됩니다. 여러 사건으로 헤어지고 후일자 가수 등려군의 죽음을 한 TV 대리점 쇼케이스에서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그 옆에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서로를 발견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영화도 좋지만은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의 노래였죠. 영화만큼이나 지금까지 사랑받는 그 주제곡, 리얼리티에 버금가는 그 주제곡, 월량 대표 아적심,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입니다.
월량 대표 아적심,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 너무 이쁜 곡이죠. 예, 알토 색스폰으로 했었습니다. 예, 다음 곡으로 제가 너무 바빠서 이 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영화를 기억하고 또 너무 마음 아프게 봤던 기억에 이 곡을 덕분에 녹음을 해봐야겠다고 이 대본을 쓰면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곡을 올리는데 한 곡 녹음하는데 평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낮에 하면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녹음하다 전화 받고 녹음하다 전화 받고, 저녁에 하면은 잠이 와서 녹음하다가 힘이 없어서 힘 빠져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고, 하여튼 공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이 곡들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혹시 뭐 악보가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원이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이 영화는 제가 한 극장에 나왔을 때 한 10번을 넘게 가서 본 것 같습니다. 10번을 봤는데 한 11번 눈물이 나온 영화입니다. 알프레도와 토토. 벌써 아시겠죠? 시네마 파라다이소입니다. 1990년 7월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영화는 인생 영화였습니다. 저한테. 줄거리를 보시면은 영화가 세상의 전부인 소년 토토와 낡은 마을 극장의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의 애틋한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보면은 유명 영화 감독으로 활약 중인 토토는 고향 마을의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의 사망 소식에 3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영화가 세상의 전부였던 소년 토토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은 마을 광장에 있는 낡은 시네마 파라다이소라는 극장으로 달려가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친구로 지내며 어깨너머로 영사기술을 배웁니다. 어느 날 관객들을 위해서 광장에서 야외 상영을 해주던 알프레도가 그만 화재로 실명하게 되고 토토가 그의 뒤를 이어 극장의 영사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실명한 후에도 토토의 친구이자 아버지로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알프레도는 청년이 된 토토가 사랑하는 여자 엘레나의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너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라며 토토를 고향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옛 극장에서 알프레도의 유품 중에 영사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사기로 영화를 틀어보니까 유성 영화 시절 검열에서 이제 노출 수위가 높아 잘려나간 테이프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키스하는 장면이나 이렇게 좀 씬이 높은 수위가 높은 부분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과 같이 저도 눈물이 그때 모든 복선들이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시네마 천국 주제곡입니다. 시네마 파라다이스.
시네마 파라다이스 명곡입니다.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해봤습니다. 명곡들은 이제 연주하면서도 감동이 막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예. 다음 영화는 영화보다 이 주제곡이 더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 가방을 든 여인입니다. 색소폰을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경음악을 좋아하셨었던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곡입니다. 색소폰 10대 명곡집에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한 번씩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주제곡 때문에 이 가방을 든 여인을 영화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961년도에 만든 영화더라고요.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이제 막 성년이 되려는 소년이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맞으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서 짝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서정적인 음악과 시칠리아의 진주라 불리었던 매력적인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의 연기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은 포스터가 이게 눈에 많이 익더라고요. 포스터에 보면은 가방을 든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진 포스터가 있어요. 가방을 든 여인 테너 색소폰으로 연주해 보았습니다. 예, 가방을 든 여인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고전 분위기로 간 것 같아 좀 색스폰이 노땅악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은 뭐 영화나 음악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계속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가 한 달 정도 걸렸네요. 한 달 저번 달에 퐁당 빠져먹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는데 바쁜지만은 뭐 그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항상 더 열심히 하면은 뭐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곡은 이제 에피소드에 관한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맨날 뭐 에피소드 하는데 제가 뭐 음악 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재밌는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악에 관련돼서.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교직에서 정년퇴임하시고 이제 칠순이 맞으신 선생님의 이제 잔치에 연주를 부탁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막 신나는 뽕짝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뽕짝이 좀 안 어울리는 선생님 같은데 이분은 좀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이 곡은 근데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뭐야 이런 데서 이런 곡을 불러. 그런데 정작 그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라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영화 제목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세기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재조명한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가수가 이미 약물과 병에 찌들어 죽음을 앞둔 그녀가 지난 날을 회상하는 구성의 영화입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과의 사랑이 있었고 하지만 마지막 신랑이 이브몽땅이었다고 하네요. 이브몽땅 많이 들어보셨죠? 자, 마지막 곡 연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장밋빛 인생이길 바라면서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